한국 현대사를 마치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한국 현대사를 다루려고 전체를 다루려고 쓴 건 아니에요. 생산과 소비 이론을 창안을 했죠. 이론을 더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실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확인을 하면서 잘못 생각했나 이러면 다시 생각하면서 이론을 보다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 사실은 몇 가지 주요 사건과 뭐 주요 인물만 한번 분석해 보면서 그래요. 끝내려고 했던 건데 그래요. 뭐 이왕 시작한 거 흥미를 느끼기도 하고 전체를 다 다뤄보자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로 확장이 돼버렸어요. 몇 가지 주요 사건만 다루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되나요? 별도의 주제로 발전해 버렸다는 거예요. 부록이라고 부를 수가 없잖아요. 생산과 소비보다 더 분량이 많잖아요. 거의 A4 용지로 한 700페이지가 넘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한국 현대사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겠죠. 그래요. 고대 농경국가였죠, 조선은.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다루었던 거죠. 그 무렵부터. 거의, 150년, 한 170년 역사를 다룬 셈이죠. 그래요. 한국 현대사 용도는 뭐냐? 그래요. 판단 기준을 정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나오면 사건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 뭐, 뭐 대결 국면이 있었죠. 근대국가 수립 세력과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과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난 게 뭔가요? 최근에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가 있었잖아요. 왜 그 사람들은 대립을 할까? 한국 현대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이해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45년에서 48년 사이 건국 시기에 공산주의 세력과 근대국가 수립 세력과의 격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단지 이제 폭력성 이런 게 많이 완화돼서 그러는 거지. 판단의 기준을 만들 수 있다.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 또 인물에 대한 판단 기준. 그래요. 공산주의 세력이 주장하는 바와 그래 사건에 관한 평가 등 인물에 대한 평가 등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평가하는 건 다 다르죠. 하여튼 뭐 기준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국가 간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반미를 주장한다. 그래요. 경제적 평등을 주장한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 한국 현대사에 없었냐는 거예요. 공산주의 세력이 그런 거 주장했다는 거예요. 이제 기준을 만들어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집단도 마찬가지인 거죠. 판단 기준을 정립할 수 있게 된다. 또 미래 예측이 가능해진다.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판단이
올바르게 되고, 또 이제 과거 역사를 진실되게 써놨으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전개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세력 인사가 집권을 한다.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막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 실패했죠. 막 자유를 억제하고 재산 침탈하고 부동산 가격 폭등하고. 근데 사람이 안 바뀌니까 어떤가요?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니까 어떤가요? 똑같다는 거예요. 예측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럼 현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죠. 물론 이제 사람 구성은 좀 바뀌었지만, 이 사람 생각과 행동을 보니까 뭐 어디에 분류된다. 판단이 서죠. 그럼 미래 예측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역사가 유용한가 유용하지 않은가요? 미래 예측도 가능해지고 사건 전개도 가능해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탄핵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을 무력화했죠. 무력화시킨 뒤에 선거에서 집권을 했어요. 그러면 무엇을 할까요? 정당성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 인민재판 한다는 거예요. 사법부 선두작전 하면서. 똑같은 사건이 또 일어났잖아요. 작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사법부를 장악하고 인민재판을 하려고 하잖아요. 결론을 정해놓고. 그럼 미래예측이 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요. 진실에 입각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진리와 진실에 입각해서. 거짓으로 말하게 되면 미래 예측이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날조해서도 안 되고. 날조했으니까 과거 사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날조하거나 함부로 주요한 사건을 빼고 이러면. 근데 장기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을 정확하게, 그게 뭐 누구한테 유리하건 불리하건 간에 정확하게 적어놓고 분석을 해놓으면 미래 예측이 가능해지죠. 그럼 역사가 유용해지는 거예요. 알아라는 거예요. 다른 국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이해 가능해진다. 세계사 이해도 가능해진다. 부끄럽다 생각해서 빼고 이래버리면 역사가 유용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란이나 베네수엘라에서는 미국이 이제 공격을 하니까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축제 분위기더라. 미국이 공격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한국 현대사를 날조해서 가르치잖아요. 우리 한국인들은 모든 사람들 독립을 원했는데 일본이 강제로 병합했다. 뭐 그런 식으로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날조해서 가르치는 거죠. 실제로 그랬냐는 거예요. 한국 현대사에. 한국 현대사를 보면 그러한 현상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이란과 베네수엘라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이 병합한다 했을 때 1910년에 한국인들의 그런 사람들이 없었냐는 거예요. 많았다는 거예요. 100만 명이 서명했다는 거예요. 1500만 명 중에서. 빨리 조선 왕실 폐기하고 일본이 통치해. 그 유흥구를 중심으로 100만 명이 서명했다는 거예요.
자꾸 그 고종이 그래요. 다 얘기했죠 예전에. 계획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근대 국가를 수립해서 국가를 번영시키고 국민들이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선 왕실에서 희망을 못 본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란과 베네수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한국 현대사만 정확하게 이해해도 다른 국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500만 명 중에서 100만 명만 찬성했겠냐는 거예요. 그 잘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란에서 근대 국가를 근대 국가를 수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폭동이 일어났죠. 안 돼, 더 이상 북한처럼 될 수 없어. 한 만 명 이상 죽였다잖아요. 한국에 그런 일이 없었냐는 거예요. 약간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비슷한 게 많다는 거예요. 비슷한 사건들이 많고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면 다른 국가도 이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네팔에서 작년에 폭동이 일어났죠. 젊은 사람들이. 유사한 사건을 다 한국에 했다는 거예요. 뭐 취업 잘 안 되고 교육 받았는데 다 외국 나가서 그래야 되고 일자리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정부가 똑같진 않지만 그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이승만을 지지했잖아요. 근데 어떤가요? 1960년에 선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민주당이 가짜뉴스로 사실은 증거도 없으면서 가짜뉴스로 부정선거다 이렇게 주장했죠. 누가 그게 그 말을 믿고 나섰나요? 학생들이 나섰다는 거예요. 당시에 뭐 농업국가에 가까웠잖아요.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면 뭐 학생들이나 도시 빈민들은 화나죠. 다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역사 가르치면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계사 사건 대부분을. 정확하게 안 가르치니까, 어,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역사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로 한국은 현대사를 기술할 때 어떻게 기술하나요? 삭제하거나 날조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판단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서, 평가도 정확하게 하면서, 중요한 사건은 날조 없이 써야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안도희가 자기 존경하는 김구를 왜 죽였냐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같은 한독당에 백의사 요원이었는데, 백의사는 또 뭔가요? 암살 조직이었죠. 임시정부와 연계된. 왜 김구를 죽이나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존경하고 같은 집단 소속이었는데, 날조해서 가르치니까. 다 설명했잖아요. 이해할 수 없게 된다. 근데 진실과 진리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평가하면서 주요한 사건들을 다 다루게 되면 판단도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되고 또 미래에 전개될 과정도 대체로 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고 또 세계사 이해까지 다 가능해진다. 한국사만 그리고 제대로 알아도 대부분 현상들은 다 한국에 있었던 일들이다. 날조하고 빼면서 가르쳐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이글스 한국 현대사 특징은 어떤가요? 사실과 분석을 병행했죠. 그래야지 정확하게 이해된다는 거예요. 한 번에 이해할 수도 있고. 주요 사건만 달달달달 외워서 뭐 하냐는 거예요. 통상 그렇게 역사를 배우죠.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죠. 지혜가 되지 않는 거죠. 사실과 분석을 병행하면 지혜가 된다. 그래서 병행해서 써버렸다. 또 그럴 수밖에 없죠. 처음 쓰게 된 동기가 이 창안한 이론을 적용해보기 위해서 쓴 거죠. 애초에 목적이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과 분석이 병행된다. 사실 따로 연구할 필요 없고 분석 따로 연구할 필요 없잖아요. 사실만 외우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엄청난 많은 사건, 많은 인물을 외워야 되는데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이해도 안 되고 그냥 다달다달 외우기만 하죠.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쓸모없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시간 낭비인 거죠. 그래서 사실과 분석을 동시에 병행해서 썼다. 한국 현대사의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사건과 인물을 다룰 수 없잖아요. 그 시대에 활약했던 좀 이름이 알려진 인물. 그러면 얼마나 방대해지겠어요. 한 사람만 다루어도 책 한 권 나올 거 아니에요. 한 사건만 다루어도 그래요. 책 한 권 나올 거고 다 다룰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정해서 선별해야 되겠죠. 뭐 누구한테 유리하고 누구한테 불리하고 뭐 그런 식으로 선별하진 않았죠. 기준을 정해서 선별한다는 거예요. 한국 현대사에서 장기에 걸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 위주로 선별을 했죠. 자질구레한 사건, 뭐 당시 알려졌다 해서 유명하다 해서 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 다 다룰 수는 없잖아요. 그러진 않았다. 한국 현대사에 장기에 걸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과 인물 위주로 다루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 현대사에서 장기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사건과 인물 다루었다. 주요한 사건이나 인물 빠져 있을 수 있겠죠. 그냥 단번에 써버린 거죠. 그냥 한 6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그래 원래 이제 한 1년 정도 쓰고 끝내려고 했던 건데 한 2, 3개월 현대사 주요 사건과 인물 다루고 생산과 소비를 끝내버리려고 했던 거죠. 근데 뭐 기왕 다루는 거 확실하게 하는 게 더 시간이 절약되겠다. 미래에 다시 또 다루는 것보다. 그래서 단숨에 써버린 거죠. 작년 한 8월 정도에 시작했죠. 한 약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단숨에 써버리다 보니까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인물이 있을 수 있는데 인물이 빠져 있을 수 있어요. 누구한테 뭐 유리하게 누구한테 불리하게 하기 위해서 뺀 건 아니고 단숨에 써 내려가다 보니까 뭐 빠진 게 있을 수 있는데 뭐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뭐 한두 번 정도는 더 봐야 되겠죠. 기왕 쓴 거 좀 완벽하게 만드는 게 좋으니까 한번 봐야 돼요. 단숨에 쓰다 보니까 좀 정리가 잘 안 돼 있을 수 있죠. 좀 나눠서 좀 정리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한 번은 더 봐야 돼요. 일단은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완벽해지는 거죠. 그래요. 보다 완벽하게 만들면 이제 그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이 막 그렇게 뭐 새로운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약간씩 다르긴 한데 대체로 비슷비슷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잘 안 바뀌니까 그렇죠. 하는 일도 뭐 사람이 잘 안 바뀌고 생각하는 게 그게 그거니까 생각 따라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대체로 일도
비슷하게 전개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뭐 주요한 사건 인물 빠져 있을 수 있는데 그거 다 보완하면 이제 거의 완벽해지는 거죠. 평가도 판단도 정확해지는 거고 미래 예측도 상당히 정확해지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향후 계획이 있는데 그냥 이거를 쓰니는 그냥 단숨에 써버리죠. 생각보다 많이 쓴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이제 생각이 또 올라서 예전에 설명했지만 원래 그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면서 영감이 생겼죠. 뭐 간단 뭐 한국 현대사 뭐 이런 것보다도 뭐 좀 약간 연구할 게 있었는데 다 이전에 설명했죠. 그래요. 그러면서 신도 다루고 태극신감에서 무궁도 창안할 거라면서 그래요. 한번 창안해보고 그다음에 뭐 마음도 한번 탐구해보고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 처음부터 뭐 생산과 소비를 쓰고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태울지 금화종지도 번역하면서 한번 분석해보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그 태극기에서 본 게 있었다는 거예요. 신과 금법을 보았다. 그 태울 금화종지를 번역한 이유는 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과 내가 금법을 봤는데 저 태극기에 그려진 게 태극이고 또 이제 팔개가 있죠. 거기에 건곤 감리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그때 신과 금법을 봤는데 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뭐 탐구해봐야 되겠다. 그때 이제 받은 영감에 대해서 연구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한번 연구했는데, 주역도 한번 봤죠. 주역에서는 신과 권법에 대해서 따로 얘기가 없는데, 물론 또 찾아보면 그 숨은 뜻에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된 걸까? 그냥 망상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요동빈이 한 말을 남긴 글이 태울금화종지죠. 거기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신에 대해서, 신과, 그래요. 또, 요동빈이 또 다뤘던 게 천둥권법이 있잖아요. 아, 그래요. 그 이면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안 가르쳐 주려고 쓴 걸 백날 천날 봐봤자, 진리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 그래, 그래, 제대로 봤구나. 그래서 연구하고 분석한 거죠. 어떻게 된 건지. 태울 금화종지는 이제 신과 그런 걸 다루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수양을 다루는 거죠. 회광, 회광이라 하죠. 회광이고 뭐 지관이고 불교에서는 지관이라 하고 정해쌍수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욕망을 그치고 생각하라 이 말인 거죠. 그런 건데 뭐 한국 현대사를 넘어서는 거니까 그런 얘기는 그래요. 뭐 하여튼 이런저런 책을 다루었어요. 이런저런 주제들 다루었는데 제법 방대하다 보니까 한번 이제 쭉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돼요. 시간이 제법 많이 걸리겠죠. 한국의 다양한 글과 동영상을 수정해서 가능하면 완벽하게 만드는 게 좋겠죠. 한국 현대사도 그러하고 일단 한국 현대사를 한 번 정도는 일단 다시 봐야 되겠죠.
빠진 게 있을 수도 있고 정리도 안 되고 이랬으니까. 그리고 이제 시간이 남으면 이제 생산과 소비를 이제 완성해야 되겠죠. 근데 완성해야 되는데 꼭 완성할 필요는 없어요. 뭐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없는 거죠. 이거를 쓰니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은 생산과 소비를 썼죠. 일부, 이부 다 썼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 제대로 알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생산과 소비 다음을 쓰게 되면 전문적이라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굳이 남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또 볼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재미없을 건데. 그래서 뭐 굳이 뭐 여기에 밀어두지 말자. 많이 썼잖아요. 사회를 이루는 섭리와 섭리법. 여기서도 이제 핵심이 되는 정치 경제를 다루었고, 정치 경제 이론을 다루었고, 생산과 소비 1부, 2부에서도 충분히 다루었죠. 경제 이론들을. 더 깊이 다루는 거는 뭐 큰 의미 없다. 세상에 남겨놔봤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다. 무척 방대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